북한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유쾌 상쾌 통쾌 발랄한 토크쇼 탈북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몰라수다 북한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맨 끝쪽부터 최성국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북한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을 예. 하셨다고요. 아, 감독은 아니고요. 네. 예. 부감독? 부감독 정도. 네. 여기 와서 콘티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작품 하셨어요? 잠시만요. 북한에서 네. 한 9년 경력이 있고요. 네. 여기 와서 그 뽀로로 아시죠? 아, 네. 예, 거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좀 일해보려고 네. 예, 콘티를 2개 작품인가 해보고 했는데 처음 오다 보니까 웃음 코드가 맞질 않아요. 아, 북한하고 예. 한국하고 아무래도, 예, 네. 그냥 뭐 북한은 누구 때려잡고 때려 죽이고 이러다가 막 영웅적으로 막 이러고 하면 아주 예민하고 웃길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아닌 것 같고 아, 폭력성이 너무 좀 심하다 이래서. 어쨌든 문화적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예,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에 있을 때 남쪽의 영화를 대량 불법 살포를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예, 대한민국 영화의 그 유행을 불러온 장본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네. 사실 그거보다 통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큰 일을 한 사람. 네. 죄송합니다. 문화 선전대 역할을 하셨다. 또 한 분 상징적인 인물이시죠. 탈북 박사 1호 이해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03년인가 그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이대에서 식품영양학으로. 2003년에는 석사학위를 받고 네. 2009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 그래서 저랑 처음에 라디오 방송하신 그때 게 석사 탈북 석사 1호. 예, 그때 이제 그 박사님이랑 같이 MBC에서 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그때는 석사 1호였는데 박사 1호까지 그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시겠습니다. 별로 뭐 우리나라에 박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종로의 그 문연 식당은 잘 되나요? 잘 되는 날도 있고 덜 되는 날도 있고 하는데 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 저희가 한 3회, 4회는 그러면 이 박사님 그 식당에 가서 먹방으로 북한 음식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네. 좋지요. 네. 원래 그 밥상에서 말을 해야 그렇죠.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네. 이렇게 본보라면 네. 뭐 이게 그 뭐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덜 생겨가지고 그렇군요. 아, 오늘도 먹을 걸 좀 깔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경 의원으로부터 이런 변절자 XX라는 얘기를 들은 화제의 주인공 백요셉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수경 의원은 뭐, 그 다음에 연락 있었습니까? 아, 없습니다. 예. 아니, 최근에 임수경 의원 측에서 백요셉 씨가 공식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 임시경은 보좌관실에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황당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좀 사실 확인을 좀 봐야 되겠고 이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백요셉 씨? 없습니다. 제가 사과할 일이 있어야 네. 돼요. 조금 좀 열받으면 허위 사실 네. 허위 사실 뭐 저도 강영석 의원님을 따라 좀 네. 고소하는 선택할까. 그렇죠. 아, 백요셉 씨가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없습니다. 같은데 왜 그러니까. 임수경 의원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네. 아, 그 네. 당장 고소해 주겠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북한의 스포하고 비슷해요. 유머를 탁 돌리고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는. 그죠? 비슷해 진짜. 맞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외구조를 지닌 분을 한번 해부해보자. 1회 주제가 예. 이 노길남이라고 예. 북한에 거주하는 이른바 친북 성향의 인사인데요. 본인이 무슨 김일성 무슨 상? 김일성상. 아, 김일성 상을 받은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 인터뷰 네. 봤어요. 네.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상 개간인 하게 되면 노력용 칭호보다 높은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네요.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최고의 상이 네. 김일성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 살면서 김일성 상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김일성에게 유리한 김씨 그 독재에 유리한 일을 많이 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표가 나는 그런 공로가 아닌 어떤 그 외국인에게 네.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사인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대남공작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그렇게밖에 거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원래 그 대남공작 활동하는 사람들은 상위 일반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공로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말하면 무형 문화재 뭐 있는 것처럼 그것도 무형의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최성국 씨도 무슨 김일성 영예상인지 뭐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저는 여기 와서 사실 그런 말 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럽고 왜 창피한지 어쨌든 창피함이라 좀. 오늘 처음 털어놓으시는 거네요, 그럼. 아니요, 두 번째 털어놓은 아, 네, 거죠. 두 번째. 네.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네. 같아요. 예, 근데 실제 북한에 2007년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제가 그때 뭐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도 하고 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노령 영웅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겁니까? 김일성 청년영예상이라고 하니까 네. 그 영웅다운 칭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일인 거네요. 예. 아, 글쎄, 그때 왜 제가 사전에 올라갔는지 어쨌든 예.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 상이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북한에 이제 보면 어느 날 어느 어린이가 김정일이한테서 이렇게 김정일한테 편지를 썼는데 네. 김정일이 친필 소환을 받았다. 이러면 얘 인생은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쫙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받았다. 그러면 뭐 그 수천 수만 어린이들이 다 편지 쓰면 그 누구나 다 받고 친필 소환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만 줍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돈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네, 줄을 잘 서서 내가 만든 이런 서류가 김정일이 한테로 딱 갈 수 있는 그런 줄이 있어요. 예, 거기에 나를 도와주신 분 때문에 그분이 위험할까봐 한 단계는 빼먹고 그 다음 단계를 말할게요. 내각 상임위원회로 네.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가 왜 상을 받냐? 얘의 공로를 봅니다. 나의 공로를. 쫙 보면 거기 공로 보면 국가에서 하란 대로 인민군대 지원한 사람, 뭐 무슨 뭐 어쨌든 자기 노력을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을 한데 원래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착 보다가 저는 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때. 네. 그 애감 발전소. 거기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걸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야, 그거면 북한 돈으로 엄청나게 큰 돈 아닌가요? 그때 큰 거죠. 제가 돈 좀 부렸습니다. 아, 그- 아까 말한 그 CD 아, 원래 구업한 돈으로? 그거 진짜 돈이 잘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200만 원을 지원한 그게 소리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 상임위원회 사람들도 탁탁 보다가 그 200만 원을 딱 집은 거예요. 네. 이게 돈 냄새 나니까 이걸 집어가지고 딱딱 돼가지고 청년영예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밑에서 먼저 올려주는 사람, 이 사람 라인이 아주 탄탄하고 이렇게 해서 영예상을 받고 이자같이 그 노길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경험한 대로 가면 제 친구가 그 북한의 그 억가대상 있잖아요. 억가대상. 근데 그 여자가 억과인지 모르고 하루는 이 옥과는 뭡니까? 육과. 그게 옥과, 네. 이과, 옥과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대남 네. 공작원들을 뽑는 데가 이제 그 이과, 네. 뭐 옥과는 김일성 뭐 이런데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는 기쁨조. 예, 네. 기쁨조인데 김일성과 옥과. 다 그 수많은 여성들을 다 기쁨조로 둘 수는 없고 뭐 네. 김정일이가 무슨 아무리 뭐 음. 그 어느 정도는 거르고 어느 정도는 대남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맞아. 한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 제 친구가 차를 운전했어요. 밤에 네. 이렇게 운전하는데 차 한 대가 고장나서 서 있고 여자 2명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음. 좀 태워달라고 어디까지 해서 태워줘서 차에 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런 작업을 좀 잘해요.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알고 싶어서 네. 노력하고 막 이런 과정에 알게 된 건데 음. 아주 비밀적인 일을 하고 그 여자들이 네. 그리고 당 쪽 분공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예, 밤마다 그런 사람들을 예, 그래서 네. 북한에 한 번 매수되면 못 빠져나와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이렇게 미인계가 네. 미인계 동원되는 그 여성들은 당적 분공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당적 분명이라는 네.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뭡니까? 당에서 임무를 준다는 얘기예요. 뭘 같이 자라 이 사람하고. 그게 당에서 준 과업이라는 거죠. 야, 그 얘기는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조금 이따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네. 자, 저희 베나TV에서 그 유동열 박사께서 미국에 가서 노길남과 이제 즉석, 말하자면 노상 대화를 한 거를 이제 유동열 박사님 얘기를 한번 듣는 걸로 방송을 했는데, 유 박사님 홈페이지 가니까 그 대화 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 갖고 왔거든요. 요셉 씨가 볼 때 이 노길남 씨의 뇌 구조는 어떻습니까? 아니 요독 수용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없고 북한의 인권 문제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 남한에서 이런 사람들의 뇌구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했었고 너무 황당했었는데 남한에도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이게 재미동포뿐 아니라 남쪽에도 이런 네. 비슷한 사람이 많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네, 어떤 거가 일맥상통해요? 약간 그 과거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들이.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뭐 임시경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대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신념 자체가 자기들이 과거에 네. 살았던 그 거의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상황들을 거기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그 세계관이 아예 묻어버려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굳혀놓은 세계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임시경이나 또 남한에 존재하는 거의 종북 세력들하고 거의 똑같은 내구조를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북한의 이야기를 거의 대변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거의 뭐 약간 북한에 제대로 매수됐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 소위 여기서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고 등장하는 과거의 반정부 세력들 80년대 네.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의 내구조에서 아예 벗어 못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 씨는 지금 제가 듣기로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침투한 종북 성향의 사람들과 지금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직접 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단체에 같은 임원이에요. 네. 그 형께서 그 기독교 조직인데 솔직히 한국 사회 일반 사회 내에 종북 세력은 이미 다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 내부의 종북 세력 자체가 아직까지 이슈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공개를 하려고 준비했었고 그 총대를 메고 박성업이라는 형님께서 네. 선교사예요. 네. 그분께서 기독교 간첩 세력의 실체라고 동영상을 아예 유포를 시켰어요. 그게 명예훼손으로 걸린 예, 거예요. 그게 명예훼손을 걸려서 네. 15일 날 소송을 첫 1차 소송을 했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 실명 얘기하지 않고 네.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한다 그 얘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북이라고 본다. 예.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그 단체들은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서 한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요셉 네. 씨가 볼 땐 종북 성향이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종북 네. 성향이고 충분히 반기독.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기독교예요. 그런데 네. 반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간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감투를 쓰고 가짜 기독교인이 행세를 하면서 기독교 내부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의 그 우상화 정책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논리학은 완전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기야 김일성 자신이 무슨 목사집 사위인지 아들인지 그러니까. 근데 이해람 박사님도 한국 기독교회 안에 침투한 종북 성향, 이 종북 성향 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예, 보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80년대 한 중반 정도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북한의 그 대남 전략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해외 동포에 대한 전략, 대외 전략이죠.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청년에만 그 이전에는 네. 저청년에만 이제 북한이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저청년에도 간첩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랑 같이 추방 갔던 사람의 어머님도 북한에서 피스톤이라고 그러는데 네. 연락책을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그래서 피스톤이라고 그래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쓰는 은어로군요. 제가 오랜만에 듣습니다. 제가. 네, 비슷한데. 그 피스톤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중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감옥에 가가지고 수용소가 아니라 감옥에 가서
18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네. 나중에 무죄로 석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노길남이라는 사람이 국적은 미국이고 직업은 목사네요. 딱 여기에 해당하는 네, 거. 그래가지고 네. 그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음. 그 해외 동포, 특히 북미주,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이제 활동하는 목사들을 공작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목사들 중에 일부들을 그 평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 그때는 평양이 이제 그 북미주에서 평양 온다는 건 꿈도 못 꿀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평양으로 이제 방문하게 해주면서 자주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공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평양의 그 김일성 대학에 80년대 후반에 아주 후반에 그 종교학과가 나옵니다. 아 북한에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면서 종교 네. 학과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종교학과를 만들었는데 네. 그럼 아편학과네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학과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요. 공작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좀 잘 아는 친구가 아버지가 북한의 경비국 국장이었어요. 예. 김일성 그 초창기에 경비 소대장으로 하다가 네. 나중에 경비국 국장으로 이제 은퇴를 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김일성 검식대장 진짜 주치의사 이제 했고요. 김일성 뭐 이거 먹어보기 전에 독 이런 게 섞여 예, 미리 먹어보는 거. 검식대장. 네. 검식대장. 예, 그런 아들이었는데 네. 그 친구는 출신 성분이 정말 좋죠 북한에서. 네. 그 사람은 김일성 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했는데 그 종교학과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뽑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종교학과는 대남 간첩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아주 그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뽑았고요. 그때 지금 북한이 동원한 그 대남 공작 정책이 뭐냐면 종교에 침투를 해서 해외를 통해서 한국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네.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해서 노길남 같은 이런 인사들이 나왔고 노길남 외에도 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누구야 김현환 네. 목사 우리 가족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친척이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북한에 있는 걸 찾아준 사람이에요. 네. 김현환 그다음에 뭐 그때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문명자라는 시인은 네. 그 사람 조선일보 기자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예.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김일성 죽었을 때 막 그 뭐죠? 죽은 사람한테 바치는 시. 무슨 조사, 추도사 뭐 이런 거 다 막 썼어요. 쓰고 예.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문명자 그다음에 또 뭐 선우학원 뭐 이승만이라는 목사도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또 김동균. 예, 뭐 하여튼 상당히 많죠. 그런 목사들이 이제 그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인가요? 거기랑 이제 접촉을 하면서 됐는데 사실 그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간첩을 상대하는 대남 창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종교인들이 저는 그분들이 처음에 마음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종교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속히운 거죠. 그런데 끌려가다 보니까 그 약점을 잡혀서 네.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비디오 찍힌 얘기. 그렇죠. 네. 그분은 사실 성폭행을 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예. 알몸으로 들어와서 예. 내가 여기 못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가게 해달라. 근데 예. 아침에 보니까 이게 아주 잘 편집이 돼가지고 마치 예. 예, 본인이 성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나와서 그렇죠. 코가 꿰게 됐다. 이런 예, 예. 그 양심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은 이제 그런 그 방법으로 그다음에 또 친척을 인질로 삼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저 청년 인사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왔다가 네. 친척이고 인질이 잡혀 있고 또는 또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질로 잡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그 대남 공작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다음에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패가 망신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여기서 좀 더 충성심을 이제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짚어볼 얘기가 첫 회부터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최승국 씨, 성국 씨. 아까 피스톤이라는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이 노길남이라는 분이 평양을 62번 갔다 왔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조선 피스톤이죠. 네. 아, 대북 피스톤인가? 원주민 피스톤이라고 해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피스톤인 거죠. 네, 네. 그죠. 근데 저는 자꾸 그 이상한 분야만 알아가지고 네. 이런 이야기 방송으로 막 해도 되는지 이거 뭐 모르겠지만 인터넷 방송이니까 수위를 조금 높여도 됩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거 뭐 흥미진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여성을 만나던 과정에 네.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밤마다 요 길로 지나간다는 걸,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걸.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여자와 밤마다 만나면서 그냥 거의 사귀는 수준이죠. 네.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성도 그 바깥세계 생활이 정말 그 젊었으니까 그게 그리웠는지 정말 뜨겁게 만나면서 그까지 바래주고 오고 네. 바래주고 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알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성이 제가 좀 비교해서 쓰겠는데 자기는 남조선 혁명가들의 거시기를 덮여주는 사람이다.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모르겠어.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이제 판단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덮여주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네. 덮어주는 건지 네. 따뜻하게 덮여주는 사람이라. 요거는 백효색 씨가 이제 12월에 장가 간다니까. 아,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아이고, 네. 제 갑자기 저도 너무 지금 황당하지만, 이거 북한 사람, 이해하실 거는 북한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좀 표현이 원색적이잖아요. 직설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중 아름다운 편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아주 네. 온화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요거를, 네. 네. 저도 자, 이제, 덮여주는 사람이다. 예,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또 간략해서 또 얘기하면 근데 어떤 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습니까?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북한에서 네. 남조선 혁명가라고 공개하는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 이름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제 이 남조선 혁명가가 네. 와서 애때고 젊은 여자 만나잖아요. 정이 들어요. 또 가요. 네. 이 남자 올 때마다 이 여자를 내보내는 건데 문제는 이 여자한테는 이 남자가 첫 남자고 네.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왔다 가면 이 여자한테 다른 남자를 또 붙여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뭐라 할까 비밀을 다 말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여자가 한 남자한테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남자를 상대하게 어쨌든 그렇답니다. 아니, 이게 여자가 무슨 도구도 아니고 말이죠. 더구지요. 아니 그게 도구로 보는 거죠. 덕으로 네. 덕으를 손발에서 뻗는 거죠. 더구지요. 이제 북한의 대남공작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미인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중학교 때 정말 우리 그 같은 또래에서 제일 아름답고 정말 제일 쭉 빠진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뽑혀갔죠. 실제로 네. 이 박사님 주변에서도. 많이 뽑혀갔죠. 이게 미인계가 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제일 이 정보 취득 효과가 큰 거 많이 아닙니까? 뽑혀갔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뽑는 그거를 보니까 그때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상당히 뭐라 그러냐 중동 지역 여자들 같이 네. 생긴 좀 여자들 있죠. 이국적인 여자. 약간 네. 이국적 그런 여자들을 많이 뽑아가요. 그래서 한간에는 평양 근교에 이런 현지처촌이 있고 있어요. 예. 또 어려운데. 그 아이들까지 낳고 무슨 있죠. 예. 맞아요. 공동생활하는 그게 사실입니까? 제 인지를 잡아두고 정을 담아두고 그러죠. 야, 그럼 네. DNA 검사하면은 나올 사람 많죠. 나오겠네요. 나올 사람 많이 많죠. 나오겠네. 어쨌거나 네.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는 다 만포에 보관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포 문서고라 그래요. 나는 그 만포 문서고가 열리는 날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포가 평양에서 이렇게 강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가서 있는 그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기 장항도 그건 지나서. 남포고. 네. 그건 남포고. 네. 이거는 저기 장항도 네. 지나서 장항도에 있는 만포시라고 있어요. 중국에서 집안 국경이 있잖아요. 네. 집안 건너편에. 집안이 이제 고구려 수도였던. 예, 네. 예, 예.
예. 아, 만포의 예, 비밀 문서고. 만포의 비밀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찾을 수 없는 문서는 다 만포에가 찾아와야 되는데 예, 저는 제발 그 만포 문서고가 좀 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좀 두근두근하는 사람들이 좀 빨리 좀 자유로 찾을 수 있게. 아,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행적이나 언행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거 의심해 볼 만한 거네요. 있죠. 그렇죠. 요셉 씨는 이 소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까? 흔히 또 여기 약간 그 북한하고 관련된 그 목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선교하는 목사들. 네. 그런 목사들이 흔히 말하는 게 북한에 한번 갔다 온 목사들 치고 북한에 자식을 안 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실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네. 있는 말이라고. 북한에 갔다, 그러니까 북한 대북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네. 갔다 온 목사들 치고 북한에 자식을 안 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저도 뭐 그런 그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죠. 같은 그 목사들이나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인 게 김일성이가 그랬거든요. 그 남조선을 무너뜨리려면 정교계를 네. 정교계하고 군인하고 국가보안법 이것만 없으면 남한을 먹을 수 있다고 아, 얘기해요. 옛날에 월남이 딱 그랬죠.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지막 국가보안법은 지금 뭐 무슨 유명무실해져가지고 이수나 만하지 않습니까? 뭐 국가보안법 있는 뭐 필요 있어요? 무슨 아니. 별의별 짓 다 해도 뭐 별의별 거 다 하더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무시해도 돼요 지금. 간첩이 한국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 지키라고 법정에서 호통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보안법은 네. 이미 무력화된 거고 군대도 지금은 또 뭐 좀 뭐 그렇고 뭐 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종교계가 이렇게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이 보루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게 종교계가 이렇게 이제 대남공작 지금 한 30년 됐지요? 네. 한 30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말하자면은 이제 남쪽 사람 아까 그 요셉 씨가 장가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탈북자냐 그랬더니 아주 원주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원주민 탈북자 사이에서 이게 쓰는 은어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 원주민 목사 중에 북한의 지하교회는 이중 간첩이다. 네.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해도 이중 간첩이다. 무슨 조선 그리스도 연맹 봉수교회 이게 진짜 참신앙이다. 이러고 설교를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목사들이 있어서 지금 목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장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일부 차장인가 지냈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네, 계시군요. 참 심각하고요. 아까 뭐 이해란 박사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정확한 그런 게 나와 있네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 황정엽 씨가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네. 쓰신 글인데 잠깐만 이야기를 네.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1989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준비하면서 북한을 찾아온 외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게 바로 북한의 종교학과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정답. 그때 만들었어요. 네, 문익환 목사, 문기현 신부 등 종교인들이 이딴 방북으로 북한이 종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서 종교인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네요. 근데 그거 시작은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왜 그게 나왔냐면요. 네. 그 한국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89년도에 세계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축전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어떤 북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 청년이 이제 물주가 돼가지고 네. 돈을 많이 다 댔어요. 그런데 13차 청년학생 축전을 해야 되는데 저 청년이 그때 돈이 좀 없어가지고 돈을 못 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87년도인가 그 이노키인가 왔었죠. 안토니오 이노키. 얘가 이제 왔다 갔는데 그때 이제 사실 안토니오 이노키를 돈을 좀 받기 위해서 이제 끌어들였는데 이게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는 재미 네. 가족 연고자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친척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처음에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친척들을 찾아주겠다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돈을 이제 빼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좀 목표로 해서 한 것도 있고 돈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종교계가 돈이 제일 잘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세금도 내는 것도 겹쳐쳐는 아니고. 가지고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교포청 직원들끼리 이제 앉아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사실 앞에 나가서는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만 실제 돌아 앉아서는 뭐 자기네 뭐 누구 만나면 돈 얼마 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일본 뭐 무슨 그 중국 뭐 이런데 뭐 그런데 것들은 뭐 쫓아다녀봐야 뭐 먹으랄도 하나도 없고 뭐 막 심부름만 시키고 막 그 되게 피곤하게 한대요. 네. 야, 근데 이게 미국 목사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뭐 그냥 달래는 것도 없고 뭐 그다음에 뭐 돈도 돈도 잘 많이 주고. 네. 목사님들은 자기가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돈이 아까운 줄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푹푹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포천국의 육국이 재미 담당이에요. 네. 거기가 인기가 제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목을 많아가지고. 이른바 이제 좀 생기는 것도 많고. 네. 이제 거기서 뭐 풀기 있다 그래요. 풀기 있는. 아, 이게 북한 말로 풀기 있다. 이렇게 좀 끈끈하게 예, 땡겨 먹을 게. 풀기가 있어야 뭐 북한 사람 같으세요? 아, 이 안토니오 이노키는 그 역도산, 리키도산이라는 그쵸, 예, 맞아요. 그 제자인데 그 예. 리키도산이 한국 사람 김신락이고요. 맞아요. 예. 함경도 사람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길주. 예, 맞아요. 그래서 길주. 북한에서 영화도 만들었죠. 예, 그죠? 역도산 예, 딸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동경올림픽인가 할 때 그 만경봉호에서 김신락, 이 역도산이랑 딸이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예, 맞아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토니오 체육계에서 이노키는 뭐 중요한 뭐 간부를 할 거예요. 뭐 직책을 내가 알아내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토니오 이노키는 스승 때문에 간 건데 북한에서는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런 거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좀 일본 쪽에서 이제 돈을 네. 좀 얻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풀기가 없었네요. 네, 저쪽에는 거기는. 풀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북미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해서 네. 돈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했고 그게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사실 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북한에 한 번 갈 때 최소 1억 5천 한 명. 야, 입장료가 세네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돈 버는 데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면 5억 달러. 뭐 얼굴 한번 보여주면 뭐 그냥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살짝 왔다가만 가도 뭐 아니 뭐 1인당 1억 5천씩 뭐 받으니까 이렇게 돈 잘 버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돈 잘 벌어요. 예, 신비주의로 다 가장해가지고. 근데 유경 호텔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그런 데는 뭐 호텔 비도는 완전히 왕창 바가지 쓰는데 더운 물은 2분인가 밖에 안 나온다 그러대요. 예. 그걸 안 하고. 무지무지 비싼데. 당연한 거죠. 유경 호텔 지금 오픈했나? 뭐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거밖에는 외국인들을 접대할 수 있는. 아니 난 거는- 너무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선배가 유경 호텔 구충 실장인가 팀장인가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그게 92년도예요. 네. 92년도야. 근데 언제 오픈했어? 아직도 공사 중 아닌가? 아니 은퇴할 때까지 일을 네. 안 시작한 거 같아. 아니 제가 2010년 오기 전에 어쨌든 그 유경 호텔이요 거기 북한에서는 백공호층이라고 해요 네. 그냥. 근데 그 백공호층이 그냥 연애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경치가 좋아야 데이트 장소잖아요. 네. 거기는 사람이 잘 안 오고 계속 칸막이가 돼 있고 좀 북한 말로 그게 좀 어스크르네. 어스크르 이런 데 돼서 그게 데이트 장소였거든요. 네. 언제 오픈했지?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는 유경 호텔이 그 상당히 그 평양의 네. 꼴불견이죠. 그죠. 괜히 나만의 그 어거지를 쓰겠다고 만들었다가 자재 없어가지고 중단돼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거의 거물로 네.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영국의 건축협회인가에서 세계 10대 꼴불견 건축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네. 아니 가까이 가서 보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좋아한다? 멀리서 보면 조금 좀 난데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거기가 이제 그 보통강 구역이 있잖아요. 네. 네. 나그 유경 호텔고 우리 그 아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동네 이제 가봤는데 그게 이제 생기면서 거기가 정말 지저분해졌어요. 냄새도 좀 기가 예, 구석구석 정말 이상한 인간도 많고. 야,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 평양의 건물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면 이게 얼마나 엉망인가. 요 얘기는 저희가 그러면 별도의 주제로 독립시켜서 다루기로 하고. 야, 이게 주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해란 박사님이 쓰신 그 칼럼 미시 USA를 아주 직격하신 칼럼이 또 화제였습니다. 예. 아니 이건 나는 뭐 미시 USA라고 그래서 너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하여튼 뭘 막 자꾸 한다 그래가지고 그 궁금해서 네. 기사를 읽어봤어요. 아니 그 기사를 읽어보는 순간에 제가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교포천국에 가서 교포천국에 가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뒷담화 까든 네. 사람들이 다 거기 막 나오는 거예요. 녹일라. 똑같은 인물들. 예, 네. 김현아.
이번에 그 주동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녹음이라도 해오시지. 아니 내가 그 탈북할 줄 알았으면 야, 야 그런 내가 자료를 갖고 탈북을 하셨으면. 앞니를 알면 뭐 제가 핵도면 갖고 오죠. 앞니를 알았으면 아니 핵도면은 접근이 되셨어요? 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도 이해란 있어요. 박사님이 그 정도로 야 막강한.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네. 술을 쓰면 되는 거고 아 역시 돈만 있으면 돈만 고이면. 그럼요. 네. 북한에서 뇌물 먹이는 걸 고인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누가 돈만 팍 지원해주면 네. 아, 가져옵니다. 아, 모르겠어요. 아니, 가져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아 대남 공작이 완전히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더 중요한 거는 네.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생활 속 공간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아. 미시 네. USA가 이게 보니까 쇼핑몰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 보면 무슨 엄마들 모임이에요. 엄마들 네. 모임. 엄마들이 무슨 애기 노름감도 사고 뭐 책도 사고 네. 이런 데인데 거기에 지금 북한의 지하당 조직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감히 반정부 이 행위를 네. 시위를 감행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를 해외에다가 지금 망신을 시키면서 또 연목으로 해가지고 네. 뭐예요? 리수영이는 또 초대에다가 뭐 만찬에다가 무슨 뮤지컬 공연에다가 뭐 무슨 적극적으로 한대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대남 공작 행위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 실태를 좀 말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미시 USA가 정북 단체니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지금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정북이 맞다. 왜 그러냐면 네. 북한에 계속 가가지고 김일성상 개간인도 되고 또 북한에서 뭐 거의 가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네. 그 시위를 주도했는데 그럼 그 북한에서 지시서 찍으면 누가 지시줍니까? 아, 그게 피스톤을 좀 세게 돌리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피스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피스톤에서 넘어가가지고 네. 엔진이 된 거죠. 아, 엔진으로. 예,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네. 갈 때는 피스톤이었지만 아예 북박이로 그냥 지금 엔진으로. 그건 완전히 이제 네. 엔진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성국 씨, 아까 비밀적인 일을 하는 여성과 그 친구 네. 어떻게 예.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 말도 없이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 그냥 뭐 만나요. 그 여성하고 연락이 단절이 돼서. 여성하고는 연락이 단절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여성이 더 이상 안 다니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남조선 혁명가들이 이렇게 그 숙소도 이번에 올 때는 여기에 있고 다음번에 올 때는 또 다른 데 있고 네. 예,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보면 핵심은 거기 있을 때는 우리는 남조선 혁명가들이 아주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보면 사람이 무언가 잡혔으니까 약점 잡혔으니까 하다 보는데 네. 자기가 맨 처음에는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옳다고 믿게 되는 네. 이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인 것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것 같고 또 또 자기 나름대로 이게 그 불의한 일이라는 거를 네.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네. 아는데 그 불의한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자기 정당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탈북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막 자꾸 헛투소리 하니까. 그리고 네. 예. 진실을 얘기하면 다 까발겨지는 거니까. 예. 예, 네. 그죠. 그리고 그 이제 방법들이 보면 북한도 늘 그런 말을 해요. 무엇이든 100번을 말하면 그게 진짜가 된다. 그 선전선동에 아주 네, 네. 기재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자,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게 전 계속 하고 싶은데 방송 분량 때문에 자 끝으로 질문 하나씩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길남을 면전에서 만난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요셉 씨부터.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쌍하다. 네, 네. 가련하고 불쌍하다. 네. 가련하고 불쌍하다. 더 없나 이제 그거까지만. 네. 자, 노길남을 이해란 박사님이 직접 만나신다. 아니 미시 USA 사람들을 만난다. 미시 USA. 네. 엄마들 정신 차리라. 엄마들이 미치면 아이들의 미래가
그 지역이 된다.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성국 씨는 뭐 녹일남을 만난다. 무슨 아, 얘기를 예. 해주고 싶습니까? 북한을 무턱대고 추정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런데 당신 입장에서 태어나면서 당신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운명이 선택된다면 그래도 그걸 지지하겠냐, 이런 말 좀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포 문서고를 관리하시는 분 탈북할 의사가 있으시면 지금 빨리 탈북하세요. 요게 남들한테 다 알려지고 나면 이 자료의 값이 떨어집니다. 돈입니다, 돈. 네, 돈입니다. 이거 저만 해도 되게 궁금해서 돈 내고 볼 거거든요. 가치가 있을 때 빨리 들고 탈북하세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